나는 내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렸다. 준혁과의 삶도,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마저도. 남은 건 조용한 방 안과 끝없이 쌓여가는 청구서뿐.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 때문이었다.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준혁, 점점 줄어드는 대화, 식어버린 관심. 그 사이를 파고든 남자가 있었다. 미경의 전 직장 상사, 이태호. 작은 호기심은 곧 불륜이 되었고 그 불씨는 순식간에 모든 걸 태워버렸다. 결정적인 날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미경은 조용히 방에 들어와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해.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담담했고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꺼낸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태호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담긴 사진이었다. 현우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변명 못하겠지. 그 순간 미경의 모든 방어는 무너졌고 그 틈으로 날카로운 현실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미경 씨 맞으시죠? 저는 이태우의 아내 서지연입니다. 직접 만나긴 어렵고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한순간의 외도로 인해 한 여자가 어떻게 파국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한지 당신은 지금부터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끝이 궁금한가? 이건 단지 불륜이 아닌 삶 전체를 잃어가는 이야기다. 지금부터 미경이라는 여자의 몰락이 시작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TV에서는 예능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아내 미경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잠깐 얘기 좀 해.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이번엔 지나치게 담담했고 말끝에 묘하게 냉기가 섞여 있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대답 없이 말도 없이 묵묵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눈에 익은 장소들,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팔짱을 끼고 밤거리를 걷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장면. 마지막으로 모텔 앞에서 나란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대로 담겨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미경과 이태호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모든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입가에 비웃음을 띤 채 날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거 들고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나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응수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더는 변명할 여지가 없지. 그녀는 피식 웃었다. 와, 혹시 흥신소라도 쓴 거야? 꽤 돈 좀 썼나 보네.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집에나 보태지 그러냐.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반년 전쯤 내가 젊은 여자와 함께 골목을 걷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자랑 단둘이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닌 거잖아?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도 업무였어. 그날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는 자리였고 뒤이어 다른 직원들도 곧바로 합류했어. 시간, 장소, 참석자까지 전부 회사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봐.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피식 웃더니 독서를 쏟아냈다. 나왔다. 또. 남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말. 업무였습니다라는 단어 정말 편하고 참 잘도 써먹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확인해도 좋아.
접대비 기록도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돼. 나는 숨긴 것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어. 너무도 태연하게 말하는 내 태도에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바람까지 피워놓고 내 잘못만 들춰내는 거야? 정말 웃기지도 않네. 당신같이 겉으론 조용하고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뒤로는 더럽게 구는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아? 난 그런 짓 안 했어. 나는 단호하게 잘났다. 거짓말 좀 작작해. 그녀는 이젠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외로웠다고. 당신이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맨날 집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생각해봐. 결국 다 당신 탓이야. 그 순간 내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걸 지금 와서 말해? 지금이니까 말하지. 뭐? 당신은 항상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이야. 진짜 웃기다. 진짜. 좋아. 그럼 내가 바람 피운 증거는 있어? 내가 한 게 확실한 증거. 지금 당장 가져와봐. 또 증거 타령이네. 당신 혹시 검사야 뭐야?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웃어넘기며 말했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나. 말 안 해도 눈치 있으면 알겠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어. 난 이혼을 전제로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거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받았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대신 당신 그 업무라는 접대 건도 내가 꼭 파헤쳐 볼 거야. 서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둬. 나는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 없어. 너랑은 달라. 그 말에 담긴 눈빛은 싸늘하고 냉혹했다. 그녀는 비웃으며 되물었다. 그 말투 뭐야? 당신이 결백한 척하는 거 정말 역겹다. 나 참 어이가 없네. 더는 변명 들을 생각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앞으로는 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뒤에 남겨진 그녀는 스마트폰을 움켜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려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내가 진심이라는 걸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는 없었다.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표정, 그 말투, 그리고 그 당당함까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증거를 내밀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도 바람 피웠잖아. 처음엔 그렇게 되받아치면 모든 게 그냥 상쇄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무도 담담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나왔던 그 순간이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자극했을 것이다. 조금씩 불안해졌겠지. 혹시 정말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날 봤던 사진, 거래처 여자와 함께 찍힌 장면은 분명 그녀에겐 충격이었겠지만 만약 다른 직원들도 있었고 시간과 장소가 모두 공식 기록에 남아있다면 그건 더 이상 그녀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릴 뿐 집 안은 무겁고 조용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내 뒷모습을 향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기 현우,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잠깐만, 정말 당신 바람 안 피운 거야? 내가 그냥 착각했나 싶기도 하고.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참으로 공색하고 무책임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좋아. 보여줄게. 내가 나를 함부로 몰아붙인 그 대가가 어떤 건지. 그렇게 말한 뒤 나는 거실 서랍에서 두툼한 소유철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미경과 이태호의 사진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그녀가 직접 보낸 셀카까지. 모두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자료가 단 하나의 틈도 없이 정돈돼 있었다. 이건 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사설조사 업체에 맡겼어.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이 정도는 금방 나온다. 나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충격에 말문이 막힌 듯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사진 한 장 들고 호들갑 떨던 자신과는 달리 나는 이미 조용히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해온 상태였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작한 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녹음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금 외로웠을 뿐이야.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녀는 당황해 손을 뻗었지만 나는 가볍게 막았다. 녹음해뒀어. 말다툼으로 끝날까봐 처음부터 준비했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감정도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았다. 모든 게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진짜 최악이야. 도청까지 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바람핀 주제에 그런 말이 나오냐? 내 말투는 얼음처럼 차갑고 더할 나위 없이 단호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그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현우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제 그만해. 나는 잠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그만둬야 할 사람은 나 아니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너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다시 등을 돌려 말없이 방을 나왔다. 남겨진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서 조용히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쥔 채 몸이 떨리는 걸 멈추지 못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는지 제대로 실감했을 것이다. 그 무게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도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식은 커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 한마디. 너는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이토록 허무하게 모든 걸 잃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안쪽 내가 있는 방 문 앞에 섰다. 현우, 얘기 좀 하자. 대답은 없었다. 어제 나 잘못했어. 진심이야. 당신을 믿지 못했어. 다른 여자랑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불안했고 그래서 나도. 문 너머의 침묵.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외로웠어. 당신은 늘 야근이고 말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어. 그때 문이 열렸다. 나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정장을 입고 머리까지 정갈하게 손질한 채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엔 더는 감정도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바람피더니 이제 와서 외로웠단 핑계? 그걸 진심이라 믿으라는 거야? 아니야. 그땐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 잠깐 흔들린 거였고 결국엔 당신뿐이란 걸 깨달았어. 눈물을 머금은 채 애원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됐고 그 이태호라는 놈 지금 당장 불러. 뭐 내가 바람핀 상대 여기서 같이 얘기하자. 장난하지 마. 그건 안 돼. 미경이 소리를 높였다. 상황을 상상한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난 아냐.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건 꼭 필요해. 그 사람 그냥 잠깐 감정이 흔들린 것뿐이었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난 인생 걸고 있는 중이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맨 위에 저장된 번호. 그녀도 한눈에 알아볼 번호였다. 이미 연락했어. 방금 전화했고 안 오면 회사랑 부인에게 다 말하겠다고 했지. 거짓말이지. 미경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엔 공포와 혼란만 가득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당신 미쳤어? 나는 시계를 힐끔 보며 말했다. 한 5분이면 도착하겠네. 의외로 빠르더라. 그 인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떨고만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 바로 이태호였다. 수트 차림이었지만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퀭한 눈빛. 그의 모습은 변명할 여지를 없앴다. 왔군. 나는 한 발 비켜서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지. 그는 말없이 미경 옆에 앉았다. 그러나 우리 셋 사이의 공기는 마치 처음 보는 만남처럼 낯설고 무거웠다.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말라붙은 입술을 떨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새 봉투 하나를 꺼내놓았다. 그럼 시작하자. 증거부터 확인하자. 오늘 대화는 녹음하고 기록도 남긴다. 이해 있어? 이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흐름은 내 손 안에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야. 그 말에 두 사람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표정하게 사진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카페에서 웃는 장면, 야경 속 팔짱 낀 모습, 그리고 호텔 입구에서 손을 잡혀 들어가는 사진까지. 작년 12월 15일 강남 XX 호텔 앞이지. 맞지.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네. 이태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8개월 이상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졌다는 건 분명해. 이해 있나? 없습니다. 이태호가 낮게 말했다. 저도요. 미경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아. 녹음에 남겼다.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한 뒤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 시점에서 이미 그들은 반박할 여지를 잃은 상태였다. 정적을 깨며 이태호가 말을 꺼냈다. 근데 말이죠, 현우 씨. 당신도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미경은 갑작스런 말에 놀라 숨을 삼켰다. 이태호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건조하게 웃었다. 콧방귀 같은 냉소였다. 그걸 꺼내네. 이젠 반격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태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입장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중 한 장을 꺼냈다. 그럼 증거를 가져와. 내가 불륜했다는 증거. 그날은 업무 미팅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뒤늦게 합류했어. 모두 회사 기록에 남아있다. 접대 회의로 보고된 내용이야. 반박할 수 있겠어? 이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정말 웃기지 않냐. 자기 잘못은 제쳐두고 서로 똑같다며 책임을 나눌 생각이나 하다니. 그게 얼마나 편한 논리인지 알아? 나는 서늘한 시선으로 이태호를 내려다봤다. 나는 달라. 조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나한텐 숨길 게 없어. 왜냐면 진짜 그런 짓 안 했으니까. 그 말이 결정타였다. 이태호는 고개를 푹 숙였고 주먹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미경 역시 고개를 돌린 채 입술만 떨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위자료 청구할 거다. 서미경 5천만 원, 이태호 4천만 원. 그 순간 미경이 작게 소리쳤다. 5천? 조용히 받아들이면 회사에도 이태호 씨 아내에게도 아무 말 없이 끝낼 수 있어. 그게 너희에겐 최선의 선택일 테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어조는 조용하지만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이태호는 굳은 얼굴로 조용히 떨고 있었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조건은 일시불. 분할 안 돼. 그리고 이후 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1회당 100만 원 위약금 청구한다. 그 말에 미경은 숨을 삼켰다. 이태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반박하려 했다. 잠깐만요. 저도 유부남이고 용돈으로 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큰 돈은. 나는 무표정으로 시선을 맞췄다. 그럼 부인에게 말하지 뭐. 주소랑 회사는 이미 다 알아봤어.
이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안 됩니다. 제발 제 아내한텐 그런 빚을 내서라도 내. 그게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 마.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 힘없이 말했다. 낼게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예전의 여유나 거만함은 사라지고 남은 건 비참한 굴복뿐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방에 있던 셋 중 명백히 주도권을 쥔 사람은 나였다. 미경과 이태호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나는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정말 버려지면 끝이다. 위자료?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적금도 있고 부모님께 빌리면 최악은 면하겠지. 하지만 정현우 없는 삶은 절대 안 돼. 혼자 남겨지면 난 도대체 뭘로 살아? 가정도,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잃고 나면 내게 남는 건 뭐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일부러 눈가에 눈물을 맺힌 채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의 여운을 두고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떨었다. 나 낼게. 위자료 꼭 어떻게든 할게. 빚을 지더라도. 그 말과 함께 나는 조심스럽게 정현우를 올려다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그건 진심으로 정말 잠깐의 실수였어. 현우가 바람 피운 줄 알고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나는 목이 메이도록 울먹였다. 그리고 마치 무너진 사람처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제발 용서해줘.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도 안 돼. 내겐 오직 당신뿐이야. 진심으로. 뒤늦게야 깨달았다. 정말 너무 늦어버렸지만 놀랍게도 말이 술술 나왔다. 눈물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진심이 아니었다. 필요한 수단이었다.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경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가웠고 그 침묵은 칼날 같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경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제발 현우, 이런 일로 우리 전부를 버리지 말자. 우린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코웃음을 쳤다. 잘도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나 진짜야.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마. 그 한마디에 미경은 입을 다물었다. 지금 울고 있는 거 전부 내가 불쌍하다는 연기잖아. 그걸 난 그동안 몰랐던 내가 멍청했지. 아니야. 정말로 날 사랑했다면 이태호 따위한테 그렇게 쉽게 넘어갔겠냐? 그게 실수든 외로움이든 이젠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아. 역겨워.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일어섰다. 이혼은 확정이다. 자비 따윈 없다.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미경의 눈물도 애원도 더 이상 아무 영향도 없었다. 나는 등을 돌렸고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완벽히 준비한 연기도 소용이 없었다. 이 사람 정말 이제 내게 아무 감정도 없구나. 나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조건대로 진행하는 걸로 한다.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해. 녹음하고 있으니까. 네, 이혼과 위자료 조건에 동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리켰다. 이건 임시합의서야. 정식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다. 너한테도 사본 전달할 거고 이태호 씨도 나중에 확인해. 이태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말을 들은 미경이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변호사까지 세우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감정 따윈 이미 끝났어. 모든 건 문서로 남긴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러워? 넌 몇 달 동안 날 기만했어. 그 말에 미경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거다. 서명 마치면 바로 구청에 제출할 거니까. 정말 끝나는 거네.
우리. 미경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끝났어. 끝낸 건 너야. 이태호가 옆에서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나는 그를 제지했다. 아직이다. 너 나중에 지급 확인서도 써야 해. 도망칠 생각하지 마. 알아요. 그럴 깡도 없어요. 이태호는 주저앉았고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더 이상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경을 바라봤다. 이제 대화는 끝이다. 다음에 볼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다. 다신 내 앞에서 감정 연기하지 마.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명확했다. 나는 그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미경은 조용히 책상 아래서 손을 움켜쥐었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태호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 미경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의 등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갈라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이젠 남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미경은 평소처럼 밥을 준비했다. 언제나처럼 내가 좋아하던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게 뭐야? 라는 말만 남기고 그릇째로 음식과 함께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무거운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미경은 싱크대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몇 번 헛기침을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되고 샤워를 마친 나는 거실에 들르지도 않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현우, 잠깐만 이야기 좀 해? 미경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 이혼 말이야. 진짜로. 다신 말 걸지 마. 문 너머로 굳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마. 숨소리도 목소리도 존재 자체가 역겨우니까.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목 안에서 간신히 쥐어짜듯 미안해 하고 중얼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다. 우리는 결국 방을 나눠 쓰게 됐다. 나는 방에 문을 잠그고 자고 미경은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눕기 시작했다. 거실 불을 끄면 천장이 괜히 더 넓고 낯설게 느껴졌다. 혼자 자는 밤, 익숙했던 집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현우의 목소리도 기척도 불과 몇 미터 옆에 있는데 더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지금 와서 정말 너무 늦어버렸다. 그날 새벽 소파에 웅크린 채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물리적으론 피곤한데 머릿속만 시끄럽게 돌아갔다. 과거의 기억이 끝없이 떠오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결혼 초 현우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나날들. 함께 마트에 가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세일 상품을 발견하면 웃으며 좋아하던 순간들. 그저 그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했던 그때의 나. 그런데 왜 그렇게 시시한 감정의 흔들림에 휩쓸렸던 걸까? 누군가의 다정함이 필요했고 여자라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배신했다. 사실 태호와 만날 때도 내내 죄책감은 있었다. 하지만 현우도 분명 외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웠다. 진심으론 믿고 싶었지만 나 자신이 악역이 되기 싫어서 핑계를 쌓아 올렸을 뿐이었다. 되돌리고 싶다. 몇 번째인지 모를 그 감정이 또다시 가슴속에서 솟아올랐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입을 막기 위해 담요를 물어도 그 느낌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우에게 무시당한 이 일상이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 이 집에서도 쫓겨날 거라는 사실이 너무도 현실적이고 잔인하게 다가왔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망쳤다. 현우와의 생활도, 신뢰도, 사랑도, 그리고 나의 자리까지도. 며칠 후 나는 현우가 지정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차가운 유리 건물 속 회의실. 이제 이혼과 위자료 관련 합의서를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다. 현우는 나를 한 번 훑어본 것 외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났다. 결혼 생활도, 가족도, 나라는 존재도. 며칠 지나고 현우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이달 말까지 집을 비워라. 열쇠는 우편함에. 냉정한 문장, 온기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막막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만 집에 돌아가도 될까? 기다림 끝에 도착한 답장은 단 하나. 모든 얘기 다 들었다. 수치스러운 짓 하고 돌아오지 마라. 이 집 문턱 다시는 넘지 마. 정말 나는 이제 갈 곳이 없구나. 가족도 집도 과거도 다 잃었다. 그 대가가 고작 위자료 몇백만 원일 줄 알았는데 대신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윤정이에요. 이태호의 아내입니다.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할 예정입니다. 냉정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그 후 정식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서가 도착했다. 이미 현우에게 5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결국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불륜한 여자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복도에서마저 시선이 따가웠다. 지금 나는 밤일을 하고 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명을 쓰며 손님에게 억지 미소를 짓는다.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다. 하루하루 빚을 갚기 위한 삶. 어느 날 들려온 소문. 이태호, 현우 회사에 쳐들어갔다가 경찰까지 출동했대. 현우에게서도 통보가 왔다. 접근 금지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청구 예정. 그조차도 차갑고 철저했다. 밤일은 매일이 한계였다. 발은 붓고 피부는 뒤집히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해야 했다. 가끔 무심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본다. 현우와 웃던 날들, 정성껏 차린 밥상, 곁에서 자고 있던 그의 얼굴. 왜 그랬을까? 오늘도 수백 번 되묻는다. 답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내 인생은 나 자신이 끝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망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돌아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그것만이 지금의 확실한 진실이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